여러분은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존심을 내려놓은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눈치를 보며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스스로 지쳐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대했더니 그 친절을 악용하는 사람을 만난 적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잃고 마음이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죠. 오늘은 그런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쇼펜하우어의 냉철한 조언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의 철학은 우리의 감정과 관계에서 벗어나 자신을 지키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때로는 타인에게 너무 많은 것을 내어주지 말고 나 자신을 우선으로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은 지금도 큰 울림을 줍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조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굳이 머리를 숙일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타인의 인정이나 이해를 얻기 위해 자존심을 굽혀가며 눈치를 볼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서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이 나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인정은 내 삶에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타인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들의 고집스러운 생각으로 나를 판단하려 할 때 굳이 그들과 다투거나 분노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박한다 한들 그들의 생각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성격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외부 환경에 따라 잠시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 본성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견해를 너무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가볍고 얕은지, 그들의 인식이 얼마나 협소하고 왜곡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면 타인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들이 나를 평가하거나 비난한다 해도 그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깨닫는 순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형편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훌륭한 사람을 헐뜯는 상황을 보더라도 그들의 비난은 나의 가치를 깎아내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부정적인 시선 속에서 나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존심을 굽힐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타인의 견해를 바꾸려 노력하기보다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모든 사람은 그들 자신의 이해와 인식 수준에 따라 세상을 바라볼 뿐이니까요. 그러니 나 자신을 굳건히 지키고 남의 눈치를 보며 자존심을 굽히는 일은 이제 그만두세요. 여러분은 평범한 일상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나요? 하지만 그 평범함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전반기에는 우리가 행복을 찾아 헤매고 후반기에는 불행을 피하려 애쓰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온갖 행복이 잠시 스쳐가는 환영처럼 느껴지고 오히려 고통이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사람은 더 이상 일시적인 쾌락을 추구하기보다는 안정적이고 고통 없는 삶을 원하게 됩니다. 청년 시절에는 초인종 소리조차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기려나 기대했지만 나이가 들면 그 소리가 오히려 걱정거리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의 삶이 지루하고 평범하다면 바로 그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다른 사람을 따라가려고 애쓰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내 행복을 찾아가세요. 우리는 종종 고독을 두려워하며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강요받지만 사실 고독이야말로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고독은 뛰어난 정신을 가진 자의 숙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교에 능한 사람은 대개 평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키워나가는 사람들은 특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과 끊임없이 어울리며 자신을 잃어버리는 대신 고독 속에서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슬픔과 불행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려는 노력이 오히려 우리의 불행을 불러오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과 같은 외부적인 조건에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돈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거나 남의 기대를 충족시키려 할수록 오히려 관계가 악화되기 쉽습니다. 외부의 사상과 의견을 무작정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상상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고 감정의 동요를 줄이면 고통도 줄어듭니다. 지나친 쾌락이나 욕망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규칙적인 생활과 절제된 습관을 유지하세요. 작은 행복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해 나를 혹사하지 마세요. 우리는 종종 큰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평판이나 돈 같은 외적인 것들을 쫓으며 정작 중요한 자신의 건강을 소홀히 하는 것이죠. 그러나 건강은 그 어떤 외적 재화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건강을 잃으면 그 모든 것은 무의미해집니다. 건강이 있어야만 재화도 누릴 수 있고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플 때면 주변의 모든 것이 불행하게 느껴지고 작은 일조차도 견디기 힘들게 됩니다. 스스로를 비극의 주인공으로 여기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끼게 되죠. 그러니 아무리 친구가 많고 돈이 많더라도 건강하지 않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남들의 인정에 목매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건강을 해친다면 그건 분명 주객이 전도된 상황입니다. 타인의 인정은 정말로 하찮은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나와 가족의 건강입니다.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 그리고 밝은 정신은 그 어떤 부나 지위로도 대신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건강은 외부로부터 얻거나 빼앗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큰 행운을 가진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는 바로 건강입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내 몸과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나 자신을 돌보는 데 집중하세요. 아무에게나 무턱대고 친절을 베풀지 마세요. 친절은 대체로 긍정적인 힘을 발휘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절한 태도는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호의로 돌아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나를 이용할 기회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친절을 약점으로 여기는 이들은 오히려 당신을 무시하고 쉽게 다루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모두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고 호의를 베푸는 것은 결코 장점이 아닙니다. 이런 태도는 오히려 상대방이 당신을 얕잡아 보고 무례하게 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반응을 보며 어디까지 선을 넘을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계산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친절하게 대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시간을 두고 겪어본 후에야 친절을 베푸는 것이
현명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퍼줄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면 과감하게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오히려 당신에게 유리합니다. 사람 같지 않은 사람에게 무리하게 친절을 베풀며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말고 당신과 가치관이 맞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성공은 자신에게 유리한 것은 취하고 불리한 것은 빠르게 배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남들에게 냉정하게 보일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본래 그러한 것이며 모두가 당신을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질투하거나 멸시하는 일은 흔하니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큰 의미를 두지 말고 당신에게 맞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세요. 혼자가 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결국 인간은 홀로 있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오며 그때 얼마나 잘 견딜 수 있는지가 행복을 좌우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며 사는 사람은 사실상 자유롭지 못한 노예입니다. 늘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기대에 맞추려고 하며 스스로를 속박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누구의 노예로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완전한 고독 속에서도 자신의 생각과 상상력으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행복이나 안락함을 찾기란 어렵습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기대처럼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외부의 조건이 아닌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마음의 밝음과 쾌활함이야말로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간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특정한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해석과 반응입니다. 행복이란 외부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느끼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즉, 행복은 우리가 느끼기에 따라 다릅니다.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불행을 잘 견뎌내며 사는 것과 같습니다. 행복은 쾌활함의 정도에 따라 커지며 그 쾌활함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크게 의존합니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자보다 더 행복하다는 말이 있듯 우리 삶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나무가 튼튼해지기 위해 바람이 필요한 것처럼 인간에게도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최고의 보물은 밝은 미소와 명랑한 마음입니다. 행복의 90%는 결국 건강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주관과 고집을 구분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집이 센 사람도 있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를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보여주는 태도와 습관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주관은 자신의 생각과 가치를 바탕으로 한 것이지만 고집은 그저 자기 방식만 고집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고집은 마치 버릇없는 힘센 아이 같습니다. 한번 그 고집에 사로잡히면 오히려 그 고집이 사람을 지배하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고집 센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며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죠. 당신이 그들과 대화할 때 느끼는 답답함은 그들이 당신을 대등한 관계로 바라보지 않고 그저 자신을 위한 도구처럼 여길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 해소를 위해서만 당신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두 개의 귀와 하나의 입을 가진 것은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2배로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고집 센 사람들은 이 간단한 이치를 모른 채 늘 자기 이야기만 하고 남의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말만이 옳다고 고집을 부리며 끝없는 논쟁으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과는 굳이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피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일 때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남의 웃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우스꽝스러운 점을 알고 그것을 유머로 승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더욱 성숙하고 너그럽습니다. 반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보고 웃으면 분노합니다. 남을 보고는 쉽게 웃어넘기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웃음의 대상이 되면 그 반응이 다릅니다. 자신의 우스운 점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남들이 자신을 보고 웃더라도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결국 주관이 뚜렷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며 타인의 이야기도 경청할 줄 알지만 고집이 센 사람은 그저 자기 생각에 갇혀 타인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살면서 미리 겁먹고 걱정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잃는 건 정말 불필요한 일이죠. 종종 불행한 일이 금방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미리 걱정하곤 하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불행한 일이 생각만큼 쉽게 찾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설령 그런 일이 닥쳐도 지금 미리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죠. 걱정이라는 건 작은 불씨처럼 시작되는데 한번 시작하면 그 불씨가 점점 커져서 마치 큰 폭풍처럼 걷잡을 수 없게 돼요. 그래서 걱정이 커지기 전에 끊는 게 중요해요. 걱정은 마치 모래성 쌓는 것과 같아서 그 모래성은 한 번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계속 쌓아 올리죠. 결국 그런 걱정은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하게 될 뿐이에요. 특히 아직 닥치지도 않은 불행을 미리 상상하면서 걱정하는 건 더더욱 쓸데없어요.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고민한다고 해서 무언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보다는 지금 당장의 평화를 지키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에요. 불행은 언제든 닥칠 수 있지만 그게 오기 전까지 미리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문제는 비밀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의도와 상관없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사사로운 문제는 모두 비밀로 간주해야 하고 친한 사람에게도 그가 직접 보지 않은 일이라면 전혀 모르게 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무해한 문제라도 누군가 알게 되면 나중에 뜻하지 않게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분별력을 드러낼 때는 말보다 침묵이 더 현명합니다. 침묵은 지혜의 상징이고 말은 허영심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물론 두 가지 상황이 모두 올 수 있지만 우리는 침묵이 주는 지속적인 이익보다 말이 가져다주는 일시적인 만족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말하면 일시적으로 가슴이 후련해질 수 있지만 이것이 버릇이 되면 안 좋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다 보면 생각이 말과 너무 가까워져서 남과 대화할 때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말 사이에 틈을 크게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좋은 비밀은 질투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나쁜 비밀은 상황이 나빠질 경우 결국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비밀은 마음속 깊이 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객관적인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관적으로 바라보면 친구도 결국 남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에게 알려서 안 될 일은 친구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아라비아 격언이 있지요. 비밀을 잘 지키면 그 비밀의 주인이 되지만 비밀을 고백하면 비밀의 노예가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열매는 결국 침묵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말이 많아지면 말실수도 늘기 마련입니다. 과묵함은
처세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자랑이 과해지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의 불행에 대해 묘한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실 최근에 겪는 친구의 불행이나 슬픔에 대해 듣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 자랑을 과하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의 자랑거리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칭찬과 격려를 할 것 같지만 속으로는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히기 마련입니다. 특히 같은 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증오나 원한을 사기 쉽습니다. 남에게 자랑하는 순간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따라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는 자랑할 것은 애써 감춰야 합니다. 남들과 똑같이 평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타인과 너무 가깝게 지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운 겨울 어느 날 서로의 온기를 나누기 위해 몇 마리의 고슴도치가 모였습니다. 그러나 고슴도치들이 가까이 모일수록 서로의 바늘에 찔려 아프기 시작했고 결국 그들은 떨어져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추위는 고슴도치들을 다시 모이게 하였고 같은 일이 반복되었지요. 많은 모임과 이별을 거듭한 고슴도치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고슴도치와 최소한의 간격을 두는 것이 생존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처럼 인간 사회에서도 서로의 필요로 인해 인간이라는 고슴도치들이 모이게 되었지만 가시투성이의 본성 때문에 서로를 상처 입히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서로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예의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서로의 거리를 지키기 위해 거칠게 말하게 되곤 하지요. 이러한 방법으로 적절한 온기를 유지하면서도 서로의 가시에 찔릴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남을 찌르지도 자신을 찌르지도 못한다면 그 사람은 혼자만의 온기로 겨울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운명은 변화할 수 있어도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례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일수록 더욱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격한 어조로 말하지 말라는 것은 오랜 처세의 원칙입니다. 이는 자신이 한 말의 해석을 타인의 분별력에 맡기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분별력이 부족하여 그 자리를 떠난 뒤에야 자신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반면에 격한 어조로 말하는 것은 감정에 호소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결과는 원래 의도와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예의 바른 태도와 친절한 어조로 이야기하면 설령 무리한 내용일지라도 직접적인 위험에 처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타인과의 관계에서 항상 적절한 거리를 두고 예의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현재 자신이 가진 것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좌절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가며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강을 거슬러 헤엄치는 사람만이 물결의 세기를 알 수 있는 법이지요. 좌절하고 싶다면 그 전에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는 대개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는 잊고 항상 없는 것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타인의 판단을 중시하는 명의욕과 허영심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행복은 늘 만족을 모르는 착시 현상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행복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 그 행복은 마치 지평선처럼 저 멀리 도망가 버리기 마련입니다. 행복은 주어진 환경 그 자체보다는 세상을 인식하는 개인의 기질에 크게 좌우됩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무엇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때는 그 행복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불행해져야 그때가 행복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행복이 없고 행복은 과거의 기억으로만 존재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행복한지 알고 싶다면 지금 내가 슬픈 이유를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가늠하고 싶다면 그 사람이 어떤 일에 즐거워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일에 슬퍼하는지를 관찰해 보아야 합니다. 사소한 일에 슬퍼할수록 더욱 행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별 탈 없이 잘 지내는 사람일수록 사소한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마련입니다. 다시 말해, 정말로 불행한 상태에 빠지면 그런 사소한 것조차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실패로 이어질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한 가닥의 희망의 빛이 보인다면 결코 절망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시커먼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더라도 그 한쪽 구석에서 작지만 밝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세상을 환하게 비춰줄 수 있으며 우리의 앞길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혹시 저 멀리 자그마한 빛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천지가 뒤집히기 전에는 용감한 사람은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용감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한 가닥의 희망의 끈을 잡고 험난한 파도를 향해 뛰어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빛보다는 무거운 먹구름만 의식하며 두려움에 떨곤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먹구름은 반드시 거칠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를 가진 자라면 그 작은 빛을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절망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한 가닥의 희망을 보며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함께 힘내요.